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처럼 이제 막 입문하시는 테린이 분들이 테니스 라켓을 구매하시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점들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. 저도 라켓을 구매하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돈을 낭비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험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처음 테니스에 입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라켓은 입문 전에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사람마다 갖고 있는 관절의 모양이나 근육의 양과 형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라켓이라고 해도 자신과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처음부터 덜컥 라켓을 구매했다가 쓸데없는 낭비가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. 라켓을 구매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이곳저곳에 있습니다. 실내 레슨장은 라켓이나 신발 등 장비가 없는 초보분들이 입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은 실내 레슨장에서 라켓들을 구비해 놓습니다. 이 라켓들은 대부분 보편적,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레슨을 받는 동안 이 라켓들을 사용하시면서 무게나 스트링 등을 경험해보고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 요즘은 꼭 레슨을 받지 않아도 시간당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크린 테니스장이나 볼 머신장이 많이 늘었고 그런 곳 역시 라켓을 구비해 놓습니다. 그래서 구매 전 미리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필히 권장드립니다. 두 번째로는 새 라켓보다는 중고 라켓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. 여러 라켓을 경험해 보셨다면 본인에게 잘 맞는 라켓을 어느 정도 결정하셨을 겁니다. 이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왕이면 중고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첫 라켓이니만큼 예쁘고 트렌디한 색상의 새 라켓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. 하지만 테니스 라켓은 운동의 특성상 스크래치를 절대 막을 수 없고 그런 흠집들로 인하여 감가가 생각보다 크게 이뤄지곤 합니다. 가장 활발한 테니스 장비 거래 커뮤니티인 테니스 중고사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사소한 찍힘이나 스크래치로 인하여 몇 번 사용하지도 않은 라켓이 정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라켓의 찍힘이나 스크래치는 실제 경기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직접 구매한 라켓은 요넥스의 2존이었는데 저 역시 포장도 뜯지 않은 새 라켓을 구매하였습니다. 그런데 처음 이 상태에서 야외 레슨을 몇 번 받고 나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. 구매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흠집이 생겨버려 이 라켓을 되판다면 원래 구매 금액의 6에서 70% 정도에나 팔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제 생각에 테니스는 생각보다는 돈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 취미 활동인 것 같습니다. 테니스에 입문하고 나면 돈 쓸 일은 충분히 많으니 처음부터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면서 꼭 필요한 장비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입문 방법일 것입니다. 셋째로 무게에 욕심내지 않아야 합니다.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면 선천적으로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아닌 이상 몸이 굳어 온몸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. 세게 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긴장과 미숙한 몸 사용으로 인하여 몸이 굳게 되고 유려하지 못한 몸의 회전 등은 몸의 곳곳을 아프게 합니다. 저는 운동신경이 별로 뛰어나지 않고 긴장을 좀 하는 타입이라 그런지 처음 시작한 지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고관절 신경통, 방아쇠 증후군, 목 디스크 방사통 등이 연쇄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운동보다도 테니스는 몸에 힘을 빼고 준비 운동을 철저하게 해서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테니스 엘보나 손목, 무릎 통증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만약 내 몸에 맞지 않는 무게의 라켓과 스트링으로 운동을 하면 부상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실내 레슨이나 볼 머신장 등을 이용하면서 본인 무게에 맞는 라켓을 고르시기를 바랍니다. 제 경우엔 생각했던 것보다 10에서 20g 정도는 가벼운 무게로 시작하는 것이 좋았습니다. 처음에는 지인이 빌려준 305g의 라켓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285g의 라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넷째로 브랜드보다는 스트링과 텐션을 더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 스트링의 텐션이란 한마디로 테니스 라켓의 줄을 묶을 때 얼마나 양쪽에서 세게 잡아당기는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쉽게 설명하면 줄을 양쪽 끝에서 잡고 고정을 시킬 때 양쪽 끝을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 그만큼 줄도 헐겁게 메어지겠죠? 반대로 양쪽을 끊어질 정도로 팽팽하게 잡고 고정시키면 외줄 타기 할 때의 줄마냥 아주 팽팽하게 고정될 것입니다. 이게 바로 스트링의 텐션을 조절하는 원리입니다. 양 끝에서 줄 당기는 힘을 50파운드 정도의 힘으로 줄 것인지 44파운드의 힘으로 줄 것인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링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라켓에 스트링 작업을 할 때는 텐션이나 스트링 종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스포츠사 사장님께 초보인데요, 몸에 무리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44-42 텐션으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.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해주신 작업이긴 한데 제가 힘 조절을 못하고 초보이다 보니
공이 계속 뻗어나가는 현상이 발생했고, 이게 싫어서 스윙을 이상하게 조절하다가 어설픈 스윙이 되어 자세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. 지금은 50-48 텐션을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텐션이 저에게 적정하다고 느껴졌습니다. 스트링의 텐션뿐 아니라 어떤 스트링을 쓰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. 어떤 스트링을 사용하는지, 텐션을 어느 정도 주는지가 어떤 라켓을 사용하는지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스트링의 구조, 굵기, 소재, 라켓과의 궁합 등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저도 그렇게 깊이는 알지 못해 좀 더 경험해보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테니스를 즐기는 친구나 동호회 회원들이 나는 잘 안되는 구질의 스트로크를 치면 왠지 모르게 나도 저 라켓이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. 물론 다양한 라켓을 사용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테니스 상식을 공부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소비와 즐거운 테니스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. 지금까지 라켓을 구매하기 전 테린이가 알면 좋은 4가지 것들에 말씀드렸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